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안녕하세요. 저는 소요고요. 전 해와입니다. 와우. 와우.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와우. 저번 주에 K-팝 데몬 헌터스를 했는데 응. 이게 무슨 조합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아무 조합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고 싶은 영화 하나, 혜화가 보고 싶은 영화 하나씩 골랐고요. 저는 맞습니다. 조제를 골랐습니다. 하하. 그래서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그냥 언젠가 한 번은 봐야겠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되게 좋아하는, 많이들 명작이라고 해주는 영화 중에 하나니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영화가 다른 의미로도 굉장히 유명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데? 그게 뭐냐면 이 주인공인 츠네오 있잖아요. 응. 츠마부키 사토시가 연기한 츠네오라는 이제 배역이 응. 항상 입고 다니는 옷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 국방색 그 파카를 항상 입고 다니거든요. 응. 이게 이제 실제 미군이 사용하던 그 65년에 만들어진 M65 피시테일 파카라고 많이들 부르는 응. 파카를 입고 다니는데, 그 파카의 어떤 정석 같은 이미지예요. 오. 그래서 이제 M65 파카를 이제 이 작품에 입고 있는 이 츠네오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좀 유명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작품 밖에서의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패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응. 그 옛날부터 그 M65 파카를 갖고 싶었거든요. 그게 한 5년 정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이게 왜 안 샀냐면, 못 사고 있었냐면 이유가 있는데, 이게 조금 저렴한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퀄리티가 있는 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제 저렴한 버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중후반대면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저는 조금 더 괜찮은 걸 사고 싶은 거죠. 음. 괜찮은 거 10만 원 뭐 중반대보다 더 괜찮으려면 얼마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나는 그런 거에 대한 감이 크게 없어가지고. 10만 원대가 퀄리티가 좀 아쉬울 것 같다고 하면 보통 뭐 한 30만 원 응. 중후반대나 응. 뭐 조금 더 비싸게 가자면 40만 원 초반 뭐 이런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응. 10만 원대 아니면 60만 원대인 거야. 엥? 그러니까 중간이 오잉? 없어요. 그게 뭐야? 이 중간이 없으니까, 아, 이왕 살 거 너무 싼 걸 사면 나중에는 더 좋은 걸 사고 싶어질 거니까 이중 지출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는 애초에 좋은 거를 사서 오래 입자, 뭐 이런 주의입니다. 의류를 구매할 때는. 응. 아무리 그래도 60만 원은, 응. 60만 원 더 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너무 빡세잖아요. 그치. 그래서 갈팡질팡을 하는데, 사실 그 사이 가격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오리지널입니다. 진짜 미군 군용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어디엔가 창고에 남아 있다가 민간에 유통되게 되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중고시장에 돌고 도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중고시장에 도는데 실제로 그 미군 창고 속에 갇혀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애들은 이미 비싸고요. 그것 또한 이제 7, 80 막 이렇게 가고, 실제적으로 이제 몇 번 입긴 입었는데 상태 좋은 것들 제가 찾아야 되잖아요. 응. 네,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저에게, 이 빈티지 초보자인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일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어쨌든 패션 회사에 취직을 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제 뭐 취급하고 있는 거를 조금 할인받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저 나중에 이제 그 수습 기간 끝나면 야, 이거 한번 사볼까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다들 막 말리는 거예요. 아, 응. 그거 너무 비싸다고 아. 말리면서, 왜냐면 그게 할인을 받았을 때 가격이 한 60만 원 조금 안 되나 그래요. 응. 그러니까 원래도 더 비싼, 60만 원대도 아닌 거지, 더 비싼 거지 한국 응. 가격으로. 응. 그래가지고 다들 막 뜯어 말리더니 오리지널을 경험해봐야 된다. 소유 씨가 이런저런 브랜드들 좋아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오리지널을 대체할 수 없다. 근데 M65 PC텔 파카는 되게 개체수도 많고,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꼭 경험해 보면 좋겠다. 라고 막 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조금 찾아보고, 또 찾아주신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비교하다가, 오. 이제 저희 팀장님한테, 혹시 이거 가격,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디스카운트 받을 수, 쿠폰, 그때 번장에서 쿠폰을 줘가지고, 번장 쿠폰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하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이 판매자한테 저도 구매를 해봤다. 오. 이러면서, 이러면서, 근데, 내고 한번 해보시라.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그냥 사면 되고, 내고 한번 음. 해보시라 해서, 내고를 해가지고, 조금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음. 이런저런 가격 해가지고, 30만 원 초반대에 샀단 말이죠. 오. 잘 샀네. 오리지널. 그리고 사고서 알고 보니까 이게, 오리지널 미군 군 지급품도, 납품 회사에 따라서, 음. 어떤 퀄리티가 조금씩 다르고 원단도 음. 달라요. 그러니까 코튼의 비율과 나일론의 비율이 다 달라요. 50대 50에서 음. 80대 20까지 막 되게 다양한데 음. 제가 구매한 어떤 버전은 꽤 또 괜찮은 버전인 거였어요. 제가 모르고 샀는데. 오. 다행이네. 그리고 이제 제가 M65 피스테의 오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첫 빈티지를 사본 경험이죠. 음. 그러니까 중고, 구제가 아니라 진짜 이건 빈티지잖아요. 리얼 음. 오리지널 미군이니까. 이것도 사봤겠다. 그래서 조제를 이제 봐야 될 때가 됐다 이거죠. 어허. PC텔 M65 하면은 조제니까 그래 이참에 조제를 보자. 만약에 이게 없는 상태에서 조제를 봤으면은 머릿속에 이제 이것만 보였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냥 안 그치. 본 상태에서의 상상이니까. 막상 보고 나니까 뭐 피스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내막을 가지고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됐다. 음. 근데 막상 뭐 주제를 생각해보면 캐대언과 비슷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자,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소개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영화는 2003년에 개봉한 영화고 장르는 뭐 멜로. 이 작품이 멜로가 아니면 달리 무엇이 멜로일 수 있을까 싶은 멜로입니다. 감독은 이누도 이신 감독이라고 하는데 영화로는 이 조제가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메종드 히미코라는 영화 조금 유명한 것 같아요. 음. 뭐 이런 작품들을 연출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연은 치마부키 사토시라고 하는 굉장한 이케맨, 잘생겼더라. 시대, 약간 강동원 느낌 나던데? 약간 불량한 강동원? 어. 아닌가? 그 다음에 여배우는 이케와키 치즈루 음. 라는 배우. 이 배우 뭔가 되게 익숙한 얼굴인데, 아, 그래? 뭔가 한국 배우에도 되게 닮은 사람이 있던 것 같은데 떠오르지가 않네요. 가 있고, 또 약간 한국에서 유명한 우에노 주리 음. 배우도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에구치 노리코라고 처음에 츠네오의 섹스 파트너로 나오는 음. 배역이 있어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에구치 노리코라는 배우인데 제가 나중에 수수하지만 굉장히 교열걸 코노 에츠코라는 작품을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되게 뭐랄까 보수적인 여성으로 음. 나오거든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란한 여성으로 여기서 나오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되게 좀 이렇게 재밌는 당황했겠다. 포인트였고 그리고 이제 뭐 잠깐 지나가는 역할로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타이거 앤 드래곤이랑 음. 그리고 혐오스런 마츠코 일생. 맞아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에도 등장했던 아라카와 요시요시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음. 이 배우가 2000년대 작품 제가 언급했던 조제나 타이거 앤 드래곤이나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나 2000년대 작품을 종횡무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니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도 음. 등장해서 너무 반가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박이야. 등장인물은 음. 조제, 쿠리코였나요? 쿠미코였나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본인을 조제라고 불러달라고 말하는 캐릭터. 음.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나오는 조제라는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츠네오, 츠마부키 사토시. 약간 뭐랄까 사람 되게 착하고 하지만 조금 껄렁거리는 평범하고 조금 매력 있는 남자애 뭐 이 정도
음. 대학생 캐릭터로 나옵니다. 츠네오. 그리고 카나에는 약간 퀸카 같은 느낌이죠. 카나에 우에노 주리가 연기한 퀸카는 이제 카나에는 퀸카 약간 대학교에서 좀 극과에서 제일 인기 많은 여자애 같은 캐릭터로 음. 나오고요. 이제 조제의 할머니가 나오고 그냥 할머니라고 보통 불리더라고요. 맞짱. 뭐 이런저런 옆집 뭐 꼬맹이들 있고 이웃의 변태 남자도 있고 음. 뭐 이런저런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어쨌든 츠네오라고 하는 혈기왕성한 20대 남자애가 조제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라는 측면에서도 독특하지만 뭐 성격도 되게 독특하잖아요. 음. 독특하고 매력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줄거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음. 뭐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첫인상 같은 거는 어땠나요? 아니면은 작품을 보기 전에 저는 어떤 이런 내력을 말했었는데 뭐 보고 보 싶었다, 뭐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보기 전에는 알고만 있었고, 네, 저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첫 이미지가 '아 이거 눈물 나는 영화 아니야?' 이러면서 긴장하고 있었어요. 제가 영화를 보면 아주 잘 울기 때문에. 그 예전에 봤던 일본 영화 중에 오늘은 내일의 너와 만난단가?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약간 저는 약간 네, 그깔인가 싶어 가지고 '아 이것도 보다가 광광 울겠구만.' 이러면서 긴장을 네.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울었나요? 네. 아니 전혀 안 울었고, 어? 전혀 진짜? 전혀 안 울었고, 나 오히려 '이렇게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얘기였다고?'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가지고 되게 아, 의외였어요. 음, 뭔가 딱 제가 그 왕가의 영화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왕가의 영화도 보면서 오, 되게 평범한 연인들의 이야기다. 명작이라 해서 뭔가 대단한 소재를 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음, 놀랐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일본의 되게 몽글몽글한 되게 눈물을 자극하는 그런 멜로 영화인가 싶었는데 또 그건 아니었어서 '생각보다 되게 담백한 영화였잖아.'라는 생각을 음.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 왕가위라는 비유가, 되게 음. 적확하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안 울었다고 해서 조금 놀란 게, 진짜, 진짜 힘들었는데, 저는. 아 그래요? 이 음. 영화 딱 보고, 음. 자고, 이 영화를 이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되게, 좀 감정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아 진짜? 저는, 왕과위도 그렇고, 뭐, 음. 이 작품도 그렇고, 조금 담담하니까 어. 더 가슴 뜨거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음. 너무 슬퍼버리면, 음. 너무 슬픈 거를 이 사람들이 표현해버리면 음. 내가 느낄 게 별로 없는데, 이 음. 사람들이 나한테 느낄 기회를 자꾸 줘요. 아. 이 감정들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음. 조금 절제를 하잖아요. 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왕가의 영화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더 슬픈 거예요. 내가 정말 츠네오의 입장이라면, 반대로, 내가 조제의 입장이라면, 음. 그게 너무 마지막쯤 갔을 때 너무 뭔지 알겠고, 음. 그러니까 막 그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제 마음속에서 나타나면서 음. 되게 힘들더라. 라는 음. 느낌을 받아서 정말 그 마지막에 츠네오가 이제 쓰러지면서 울 때 음. 뭔가 츠네오 한 명에게 감정을 이입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음음. 왜냐면 사실 츠네오가 질린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찬 거잖아. 누가 음. 찼냐를 굳이 따지자면 음. 그 사람의 울음을 보면서 뭔가 마냥 울기에는 음. 사실은 남겨진 조제가 있잖아요. 심지어 그니까. 친해요 옆에 여자친구가 또 있어. 막. 그니까. 근데 아무튼, 근데 그 어떤 그 둘 사이의 어떤 감정, 그 츠네오의 어떤 그 죄책감과 또 같은 그 감정과 음.
그 조제의 감정, 그리고 츠네오가 그래도 나름 그 감정을 느끼면서도, 어, 마지막에는 그래도 조제를 어느 정도 배려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구질구질하게 자기 감정을,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사랑의 가해자가 어디 있고 피해자가 어디 있겠냐마는 굳이 음, 따지면 어쨌든 과실은 츠네오의 감정의 변함에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이 괜히 자기 힘든 거를 또 막 조지한테 쏟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되게 음, 이기적인 행동이죠. 음, 그런 거 안 하고 담담하게 꾹꾹 참은 거죠. 왜냐면 뭐 내가 마음이 변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음, 꾹꾹 참았는데 이제 그걸 떠나와서 이제 카나에가 밥 해줄게 하니까 조제가 항상 해주던 그 밥이 떠올라가지고 그 어떤 그 감정이 막 이렇게 일깨워지는 그 감정, 그 음, 미안함과 죄책감과 또 그 전에 어떤 그것들에 대한 견디기 어려운 그리움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탁 터졌을 때 그 슬픔에서 음, 또 그리고 담담해하는 조제의 모습에서 엄청 큰 감정이 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음, 저한테 기회를 주더라고요. 너도 음, 한번 느껴봐. 이렇게 기회를 주니까 오히려 근래에 봤던 그 어떤 작품들보다도 더 막연하게 슬플 수 있지 않았을까. 음, 슬프기만 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음, 최근 아니지만 작년에 저희가 막 한강도 다루고 막 그랬잖아요. 음, 근데 그런 작품들보다 그냥 진짜 슬픔 그 자체를 막 느끼게 해준 작품 이게 최근에 봤던 것 중에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음. 저는 혜화가 안 울었다라는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나 보면서, 그래, 뭐, 어떡하겠어. 어쩔 수 없지.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 돼, 약간 그 생각은 들었다요? 제가 최근에 예, 모태솔로도 연애하고 싶어 봤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서 예. 한 에피소드로 이제 다 모태솔로여서 이렇게 이성과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던 게 이제 이번에 처음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호감을 느껴버렸는데 이 여자가 또 약간 좀 자신감을 잃은 버렸다니요. 상태. 버렸다니. 아니, 그걸 끝까지 들어봐. 일단 느꼈는데 알겠어, 알겠어. 여자 사람이 안 그래도 딴 데서 약간 차여가지고 자신감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딱 표현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훅 또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 남자를 엄청나게 좋아해 졌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로 확 눈을 돌려버리거든요. 남자가? 남자가. 그래서 이 여자는 이미 마음이 커진 상태에서 저 남자가 돌아버린 거야. 나는 그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이 남겨진 사람에 대한. 음, 나는 그 여자가 너무너무 불쌍했거든요? 그럴 거면은 먼저 그렇게 하질 말든가. 아니면은, 딴 사람한테 관심을 두질 말든가. 굉장히 분노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히려 나는 남겨진 사람이 이제 보여가지고 마음이 쓰였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사람 감정이라는 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한결같지 않을 때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상황 자체가 그냥 그 남자는 그거를 견뎌낼 그릇이 안 됐던 거죠. 그런 것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건데 그 상황에 처한 저 음,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근데 또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평범한 연인들의 이야기네 이러면서 그걸 생각해서 더 놀라웠던. 음. 아, 뭔가 지금 TF가 바뀐 기분이야. 제가 약간 극 T고, 혜화가 극 F거든요. 약간 바뀐 느낌이다. 아, 그런데 그리고 그 평범하다는 표현이 어, 저는 좀 다른 식으로, 다른 식? 저는 어, 또 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조제가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실은 이 영화를 보기 전부터 알고 있던 건데, 나 몰랐어. 그런, 그런 사이의 어떤 사랑을 다루는 것이 응, 되게 평범하지 않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응, 응, 뭐, 오히려 조제가
다리가 불편한 걸 별로 의식하지 맞아. 않는 순간들이 많은 것처럼 음, 되게 그 부분이 되게 담담했고, 음, 음, 그게 되게 이 영화가 가장 계속해서 회자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음, 이것도 음, 완성도가 좋고 잘 만든 뭐 디테일 다 좋지만 음. 그 포인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연애물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뭐 맞아. 장애를 막 되게 의식한 것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음. 더 이런 걸 잘 그려낸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왕가의 영화 중에 해피투게더도 보다 보면은 게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약간 나는 그런 아, 맥락이었던 거. 그거 제가 아직 처음에 안 봐가지고. 아 그래? 어쨌든 그것도 이제 보다 보면은 그냥 연인의 이야기지 게이라서 벌어지는 스토리는 아니었거든요. 그쵸. 음. 얘도 마찬가지로 뭐 시작은 물론 뭐 장애가 그럴 수 있겠지만 결말은 그냥 여느 다른 연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루요. 자, 츠네오는 심야의 마작 게임방에서 아르바이트라는 대학생입니다. 그곳 이제 마작장에서 가장 요즘에 화제에 오른 것은 어떤 할머니가 밤마다 유모차를 끌고 꼬부랑꼬부랑 걸어 다닌다. 도대체 그 유모차 안에 무엇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 츠네오가 뭐 이렇게 조제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장면의 짤을 본 적이 있어서 아, 이게 음. 어떤 거대한 하나의 복선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알고 보니 그 유모차에 정말 조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빈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어떤 유령 같은 할머니의 이야기가 비유처럼 다가올 줄 알았는데, 음. 그냥 본인이었다. 그래서 되게 혼자 너무 의미심장해 하고 있었구나. 저 그러니까, 조그만 데에 그랬던 들어가네 겁니다. 싶었어.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 걷지 못한 소녀를 유모차로 이제 산책시키고 있었던 건데, 그 치네오가 뭐 어느 날 이제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오는 길에 그 유모차가 이제 내리막길에서 음. 떨어진 걸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안에 조제가 있다는 것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조제 집에 가가지고 밥을 얻어먹게 되는데, 밥 먹고 가 이러는데 안 먹고 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약간 그 동네가 막 엄청 깨끗한 것도 아니고 할머니도 약간 비주얼이 살짝 무섭고 그래가지고 가기 싫은데 또 뭐 막상 또 이렇게 또 안 가는 것도 그 안 들어가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가서 이제 밥 주는데 밥 괜찮을까 해가지고 아 그래도 먹긴 먹어야지 하고 딱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밥이 너무 맛있어 버리는 거임. 그래서 밥을 이렇게 막 한 공기 뚝딱 하니까 한 공기 덮어줘가지고 더 먹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조제라는 애가 다리가 불편한 친구인데 요리를 또 해요. 할머니가 또 음. 막 되게 건강한 편 아니니까. 그래서 막, 야, 이거 계란말이 너무 맛있다 하니까 당연히 맛있지. 내가 한 건데. 근데 너 설사할 수도 있어. 그 계란에 닭똥 묻어 있더라. 계란 껍질에 닭똥 묻어 있더라. 이러는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인 거죠. 성격도 되게 독특하고. 독특하니까 흥미가 생기잖아요. 그런 매력이 있고, 또, 사실, 솔직히, 얼굴도 좀 예뻐요. 뭐, 그러니까 되게 뭔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인데, 얘가 성격이 되게 독특하고, 말하는 게 좀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가게 되는 신흥미자. 처음엔 또 딱 그 정도겠죠. 음.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일상을 보여주는데, 뭐, 대학교의 퀸 카인, 이제, 카나에가 이제 자꾸, 스네오, 난 너한테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막 이러면서, 약간, 폭스, 폭스를 시전합니다. 근데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조제가 그러면서 같이 막 재밌게 약간 말을 잘하고 애가 약간 서글서글하고 얼굴도 음. 잘생기고 재밌고 하니까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 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야, 쟤 지금 우리 카나 입장이랑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둘 순 없지 하면서 이제
친해요한테 야, 이거 너한테 잘 빌렸다 하면서 이제 야한 비디오를 막 두고 가죠. 이러면서 친해요가 이거 내 거 아닌데 이러면서. 하지만 카나에게는 그게 별로 비호감인 포인트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고 갑자기 그 노리코랑 영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파트너 관계인 거죠. 그러면서 뭐 음, 카나에와의 관계에 대해서 뭐 그 노리코와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음, 이걸 보면은 그런 거죠. 츠네오가 음, 제작진들이나 뭐 이걸 만든 사람 원작자나 누구가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건지 출처를 모르겠지만 적어도 츠네오라는 캐릭터가 엄청 선량하고 음, 착하고 뭐 신실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음, 좀 평범하게 조금 잘생겨가지고 뭐 여자한테 관심도 많고 음, 또 막 그 돈도 뭐 어쨌든 마작 같은 데서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도 마작 게임도 좀 하고 음, 그러니까 유흥도 좀 즐기고 그런 굉장히 평범하고 혈기왕성한 대학생인 거다라는 그니까, 걸 보여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되게 이 캐릭터는 평범하다. 오히려 조금 좀 껄렁껄렁하기도 하고 이런 음, 캐릭터인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혜우는 조제의 집을 이제 종종 방문하기 시작해요. 가서 음, 밥도 얻어 먹고 이제 조제랑 또 좀 떠들고 조제가 그 학교를 뭐 다리가 불편해서 오래 못 다닌 대신에 이제 좀 그 헌책 같은 것들 나오는 음, 것들을 다 가져다가 읽고 이런 취미가 있어서 되게 좀 지식은 좀 많은 편, 그러니까 글로 읽은 지식들이 많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대화가 재밌죠. 그래서 음, 약간 조제랑 티키타카를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약간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 프랑스와즈 사강의 책들 음, 좀 조제가 좋아한다. 슬픔이여 안녕이나 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뭐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음, 이런 작품들을 이제 좀 조제가 좀 좋아한다. 라는 연출이 좀 나오고 그리고 뭐 이제 토카레프, 그러니까 러시아의 총이죠. 그걸 이제 중국에 복제한 토카레프를 하나 갖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스네오한테 얘기를 하면서 되게 엉뚱한 것 같은 모습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조제라고 하죠. 조제라고 하는 이름은 본명은 쿠미코인데 그 한 달 후, 1년 후라고 하는 프랑스어즈 4강의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고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음,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음, 그러니까 조제는 이 이름을 빌려 씀으로써 자신에게 닥쳐 있는 외로움이라는 어떤 그 현실과 그리고 언젠가는 닥쳐올 이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한번 극복해 보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음, 이별이라고 하면 뭐 친애와의 이별도 있겠지만 할머니와의 이별도 있는 거고 음,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든 복합적으로 이제 적혀 있는 이름인 거죠. 이름을 스스로 짓는다는 행위는 자신을 정의하겠다라는 거라서 음, 되게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엉뚱한 캐릭터인 조제. 조제와 이끌리게 되고 한편으로는 카나에와의 연애도 시작이 돼요. 근데 약간 뭐랄까 카나에는 약간 튕기죠. 음, 뭔가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이런 느낌은 약간 튕기는데 그러면서 이제 카나에랑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카나에가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혹시 장애인인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복지과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좀 이제 집안 내부에 인테리어도 바꿔주고 사람들이 음, 와서 도와주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걸 신청해가지고 조제네 집에 어떤 공사가 일어나게 돼요. 음, 그 공사 과정에서 이제 조제랑 이제 점점 친해지고 서로 약간 애정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니까 이제 카나에가 옵니다. 견학 왔어 이러면서 카나에가 와가지고 보는데 조제를 보면서 아 맞아 네 친구 맞아 맨날 그 다이빙 한다는 그 친구 있잖아. 그러니까 조제가 이제 음, 높은 곳에서 요리를 하다가 내려올 때 쿵 하고 떨어지니까 음, 이제 그 스네어가 그 좀 카나에게 재밌게 얘기하면서 다이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 복지과 사람들도 아, 너 여자친구야? 진짜 이쁘다. 미쳤다. 너 잘해라, 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이제 그 조제가 보면서 아, 문을 닫아버리죠. 음, 어쨌든 내심 츠네오라는 사람한테 조제도 끌리고 있었는데 이제 되게 괜찮은 여자가 주변에 있다는 것 플러스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다이버라고 표현한 것들이 음, 약간 속상하니까 음, 그게 문을 닫게 되고 다음에 이제 조제가 찾아왔을 때 문을 안 열어줘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너 같은 사람은 조제를 감당할 수 없을 거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 음, 라고 얘기하니까 시네오가 하늘을 이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제 돌아가고 카나에와 연애를 합니다. 근데 카나에와의 연애도 이 작품이 사실은 그 성관계를 되게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편이잖아요. 음, 15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근데 카나에만큼은 여기서 뭔가 이 츠네오와 이렇게 막 끝까지 묘사되지 않아. 그러니까 음, 약간 계속 뭔가 그 튕기고 밀당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어쨌든 카나에는 자기 퀸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묘하게 암시가 되고 음, 그러다가 이제 그 조제도 츠네오도 조제를 좀 잊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에서 후배로 한 명의 학생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조제가 가져오던 헌책의 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음, 어렸을 때부터 뭐 SM 플레이에 일가견이 관심이 많았던 그 청년이 그 눈앞에 등장하니까 이제 츠네오가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잊었는데 나타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 후배는 어리둥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건설업체 이제 츠네오가 이제 그 취준생이 돼가지고 음, 건설업체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너 그때 이제 우리가 그쪽 공사해줬었던데 거기 할머니 돌아가셨더라. 요즘 뭐 어떻게 잘 지내고 있니? 해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갔다고요? 돌아가셨다고요? 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이제 치네오가 조젠의 집에 들어가죠. 그래서 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어떻게 지내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치네오가 자꾸 너무 걱정을 해주니까 근데 네가 무슨 상관인데? 하면서 이럴 거면 가. 이렇게 조제가 갑자기 해버리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상관인데 라는 건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란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츠네오는 또 돌아가려고 하죠. 돌아가려고 하니까 조제가 진짜 돌아갈 거라고 말해버린다고 돌아가려서 되면 돌아가 버리라고 하면서 이제 그녀를 안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내 옆에 있어줘 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 하고 싶으면 해도 돼 하면서 옷을 훌렁 벗어버리면서 사랑을 나누죠. 음, 네, 이게 약간 저는 의도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음, 카나에는 계속 간 보면서 이렇게 미루잖아요. 음, 성관계를 미루는데 이제 그 조제는 이 확신이 들었으니까 츠네오 난 너를 좋아하고 츠네오도 너도 나를 좋아한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더 깊은 관계로 가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성관계인 거고 음, 카나에는 이제 츠네오랑 연인 관계가 됐음에도 조금씩 어떤 거리를 두는 자기를 재고 그러니까 비교하고 막 이런 느낌의 어떤 차이를 두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게 이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또 행복한 연인 생활을 보내고 이제 조제를 호랑이를 보여주러 동물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조제가 호랑이는 꼭, 꼭 보고 싶었던 존재는 아니다. 음. 하지만 뭔가 나를 평생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영광인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일종의 귀여운 애정 표현인 거기도 하고, 정말 내가 의지할 사람이 나타난다면, 안 나타나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라고 음, 얘기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내밀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한 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납니다. 아, 그러기 전에 그 카나에가 이제 그 조제를 불러내가지고, 그럼 이제 친해우가 아닌 옆집 그 꼬마의 여자애가 이렇게 대신 이제 데려다 주죠. 음. 그러면서 카나이가 너가 뭔데 장애인 주제에 내 남자친구를 뺏어가냐 하면서 뺨을 때리고, 그러니까 조제가 손을 한 손을 올리죠. 그러니까 카나이가 뺨을 대줘. 한 대 그니까. 맞고, 그러자마자 카나이가 한 대 더 때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두 대 때리고 한 대 맞아주고 간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카나이가 분명히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 맞지만, 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나이 때에 그런 상황을 겪은 사람으로서 할 수 또 있지. 생각할 만한 뭐 그런 거기도 하죠. 뭐 음. 비난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 이해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두 사람이 1년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지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안에 제사를 지낼 때 조제를 데려가야겠다라고 츠네오가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그런 연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츠네오가 오랜만에 이제 영업하러 갔다가 이제 그 마트에서 그 춤추는 그 사람 뭐라 그러지? 나레이터? 뭐 나레이터 하면서 춤추고 있는 카나에를 마주하게 되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그 사건에서 얘기하죠. 내가 사실은 조제를 때렸던 거 조제한테 들었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들었다 하면서 뭐 되게 너랑 헤어지고 나서 열등감도 많이 느끼고 이런 모습 참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하니까, 또 친해우가 하나에 보면서 아니야 너 지금 되게 예쁘고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의 얘기해주고, 아우. 그러면서 막 뭐 담배도 안 피는데 뭐 담배 어쩌고 담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집에서 조제가 혼자 담배를 막 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 조제의 마음속에 어떤 불안이 일렁거리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하러 간다는 건, 이 조제의 어린이집 동창인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너네 맨날 밤마다 그 짓거리 하는 애들이 부모님 보러 간다는 건 결혼한다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둘이서 이제 바다를 보러 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조제가 항상 타고 다니던 유모차가 망가져서 버리게 돼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제는 치네오의 등에 업혀서 다니게 되고, 그런 조제가 치네오는 조금 무겁다고 느낍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차를 타고 바깥 구경을 하는 그 조제가 아무리 책으로 세상을 접했다 해도 실제로 마주하는 세상 너무 신기하고 재밌을 거 아니에요. 음. 그 신나는 모습에 그런 조제가 귀엽기도 한 한편 조금 뭐랄까 귀찮기도 한 차. 그런 츠네오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수족관에 꼭 가기로 했는데 수족관 문을 닫으니까 조제가 엄청 짜증을 냅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조제가 수족관에서 어떤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어, 츠네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건데, 이제 막 그게 잘 안 되니까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거죠. 사실은 음. 시네오가 점점 자신을 무겁다고 느끼고 있고 버거워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이 수족관에서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다시 관계를 조금 더 내밀하게 가져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건 없고 계속 의지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불안하니까 또 짜증을 낸 거겠죠? 음. 그러니까 또 츠네오는 내가 이 여자를 더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부모님을 소개시켜 드린다는 건 정말 깊은 의미인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못 갈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동생이, 형 그거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츠네오의 감정도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느껴지게 되죠. 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한 건지, 아니면 바다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수족관에서 못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 건지, 조제가 바다로 가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바다에 갑니다. 바다에 가서, 마지막 아닌 마지막 데이트를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엎혀있는 조제와 업고 있는
츠네오가 이제 사진을 찍어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사진 한 컷을 찍는데 그 사진 속의 조제의 표정이 곧 울 것 같은 표정인 음.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알 거예요. 알 겁니다. 보통 음. 이제 연인들이 헤어지기 직전에 대충 감이 감이 오니까 오지. 조제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수족관 그 대신에 그 물고기 조명 여관 같은 데를 가서 더 좋은 호텔도 있는데 하는데 이제 조제가 여기서 자자. 내가 너에게 가장 야한 하룻밤을 만들어 줄게 이러면서 둘이 이제 또 한바탕 하고 조제가 친해한테 잠깐 눈 감아봐. 거기가 원래 내가 있던 곳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헤엄쳐 나왔다. 널 만나고 헤엄쳐 나와서 세상을 보게 되었고 뭔가 바닷속에 그, 그 깊은 바닷속에서 헤엄쳐 올라왔다. 너랑 세상에서 가장 야한 일을 하기 위해서 헤엄쳐 나왔다가 언젠간 또 시간이 지나도 나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네가 없어지더라도 난 바다 밑을 대굴대굴 굴러다니게 될 거다. 그래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괜찮대. 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되게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는 거죠. 음. 조제라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리고 나서 한 달을 같이 살고 나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네오가 조제에게 그 19금 잡지를 선물하면서 생각보다 깔끔한 것처럼 담담하게 둘이 헤어지게 되죠. 음. 그리고 나서 치네오는 이별을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다. 내가 도망친 거다. 그러면서 폭풍 오열을 합니다. 심지어 옆에 카나에를 두고서 그니까. 미친 거죠. 헤어져도 친구처럼 지낼 수는 있는 사람이 분명 있겠지만 조제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다. 근데 저는 음. 단언컨대 음. 이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치네오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안 울었잖아. 조제 아, 앞에서 안 울고 나와서 운 것도 그 눈물이 저는 어쨌든 사람인데 어디선가 흘렸어야 되면 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물론 카나의 앞에서 하나의 흘린 건 좀 옆이었지만. 별로일 수 있겠지만 그건 뭐 카나의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어쨌든 조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점 그리고 다시는 조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생각한 점 그거는 이 사람이 이별을 하는 자세가 맞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 장면에서 저는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제의 나레이션이 결국 현실이 된 거잖아요. 음. 조제가 담담하게 이제 1인분의 생선구이를 하는 그 장면으로 이제 음.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이게 참 이별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음.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슬프지 않은 건 아니다. 음. 정말 슬픈 장면. 제가 근 1년간 본 어떤 것보다 가장 슬픈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하다가 사실 살짝 울컥했어. 마지막에 조제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혼자서 전동 다행히, 휠체어를 타고 나오죠. 다행히 한 번 이렇게 나와 봤기 때문에 혼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 얘는. 더 음, 심연으로 빠지지 않고. 난 그게 되게 희망적이어서 좋았는데. 얘는 더, 음, 어, 여기에 되게 좌절하거나, 그래, 역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고 심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분명히 더 많을 텐데, 얘는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든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혼자서 이렇게 생선구이도 해 먹고, 전동 휠체어 타고 나가도 보고, 막 이렇게 한 거 보고 되게 기특하고 어른스럽다 생각했는데. 맞죠. 근데 기특하고 어른스러워서 더 슬픈 것도 있잖아요. 아, 난 다행이다 생각했어. 다행이다. 잘 전 극복해서. 고요한 어둠 속에 있다가 응, 밖으로 헤엄쳐 나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다시는 그 고요한 어둠 속에 돌아갈 수 없다. 응, 그게 정말 슬픈 포인트. 그러니까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음, 이 사랑을 해보지 않은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음, 안 본 눈 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본 눈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음, 근데 사실 조제는 그것도 느끼겠죠. 츠네오가 떠나버리고 만다면 음, 내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거 되게 굉장히 희박한 일이겠다. 뭐 음, 츠네오만큼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 뭐 이런 있을 수 있고 음, 현실적으로 장애인으로서 음,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또 나를 장애인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고 음, 뭐 그리고 애초에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그치. 것들이 겹쳐지는 그 지점이 주는 그 슬픈 포인트, 암울한 포인트, 이런 게 있고, 근데 조제가, 그래도 괜찮아. 나는 잘 살아낼 수 있어. 하지만, 하지만, 대굴대굴 굴러다니겠지. 대굴대굴 굴러다님. 굴러다님. 그게 주는 뜨거워지는 감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굉장히 슬펐습니다. 정말 슬퍼서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보다. 왜냐면 그 음, 슬픔은 그냥 뭔가 그냥 그 사람만의 거친 것 같아요. 음, 근데 뭔가 이 조제의 슬픔은 반쯤은 내 것인 것 같기도 하다는 음,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서, 뭐 헤어질 때의 감정, 남겨져 있는 감정,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게 정말 또 다시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 저는 뭐, 조제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아님에도 그런 음, 감정은 또 느껴봤단 말이죠. 뭐, 지금도 사실 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고, 음, 뭐 그런 상황인데 그냥 그 감정이 또 느껴지더라. 이거는 그래서 되게 슬펐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음, 사실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음, 반전이 조금 있습니다. 빠밤. 영화의 도입부를 다시 보면 츠네오의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서 그러니까 작중의 시점보다 음, 더, 더 미래의 음, 시점에서 하는 독백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음, 말합니다. 조제는 항상 책을 읽었다. 아니지, 아니지. 과거가 아니지. 읽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렇다는 건, 뭐, 현재의 친의 옆에서 책을 읽고 있는 것은 카나에가 아니라 조제일 수도 있겠다. 어, 라는 희망적인? 뭐, 아무튼 다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되게 또 복잡한 포인트가 하나 있고, 음, 그리고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불확실하긴 하지만 둘이 어쨌든 부부처럼 계속 함께 지낸다라는 식으로 결말이 난다고 해요. 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작품이, 이 조제와 츠네오의 사랑이 뭐 한 번의 깨짐으로 인해서 영원히 깨진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만날 수도 있다.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포인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해보면은 음, 츠네오도 조제 있기 쉽지 않거든요. 그치. 카나에가 아무리 또 생각을 바꿨다고 한들 카나에는 되게 평범하고 예쁜 사람이잖아요. 음, 근데 조제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음, 이 특별한 사람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뭐 지금 또 끝이 난 상태로 영화가 결말을 맺었지만 또 다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반전을 앞에다가 심어 열린 놓았다. 결말이네. 그래서 독자는 네, 독자가 아니죠. 관객은 이걸 보면서 취사 선택하셔라.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된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면 와, 이 둘이 어쨌든 츠네오가 다시 무릎 꿇고 빌면서 내가 이제는 너의 평생의 발에 되어줄 테니까 한 번만 나 다시 봐달라 했을 때 또 조제가 꺼져! 라고 해가지고 또 츠네오가 꺼지려고 하다가 조제가 너 진짜 꺼질 거면 진짜 꺼지고 너 이러려고 다시 온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러면서 다시 잘 만나는 그런 미래를 생각해도 된다! 음. 충분히 그럴 근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면에서도 또 좋은 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런 결말이었다. 또 대화는
또 뭘 느끼셨나요?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잘 살아갈 조제의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꾸 음, 내가 최근에 봤던 모태솔로 연애랑 자꾸 이어져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게 약간 컨셉이 약간 내 새끼들을 이렇게 키우는 듯한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 한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이제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조제도 그런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 그런 힘을 얻었, 얻었다. 그리고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슬프긴 하겠지만, 그 슬픔도 어쨌든 배우는 거고, 그것도 한번 슬퍼봐야 다음을 또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소유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요. 이건 또 열린 결말일 테니까, 또 나중에 또 앞에서 우는 그이 츠네오를 보고, 카나에가 저 새끼 아직도 못 잊었구만 하고 차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츠네오도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는 일이니까 이거는 보는 사람이 알아서 원하는 입맛대로 상상하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내가 너무 관광 울까봐 쫄았다고 했는데 다행히 그러지 않아서 그래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찜찜한 기분 없이 불편한 기분 없이 담백하게 봤던 멜로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이제 영화 내적인 이야기는 그래도 충분히 한 것 같고, 영화 음. 외적인 이야기를 좀 가보자면, 아까 이제 M65 파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패션에 대한 것도 한 번씩 보려고 봤었는데, 확실히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일본 패션, 음, 2000년대, 90년대, 뭐 음, 패션뿐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의 문화를 제가 좀 되게 저의 골든 에이지로 삼고 추구미로 삼는 경향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일본뿐만 아니라 그냥 90년대, 2000년대 한국 영화들, 한국 소설들, 뭐 그 당시에 한국 뭐 패션들, 일본 영화, 일본 소설, 일본 패션들 다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어떤 매력이 또 물씬 드러나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하는 게, 음. 이 필름 카메라로 되게 별것도 아닌 장면들을 막 맞아, 되게 찍어낸 듯한 막 맞아, 맞아. 흔들리고 이런 연출들을 많이 써요. 거기에 음, 이제 나레이션을 덧붙이죠. 근데 그 사진 하나하나가 주는 어떤 뭔가의 감도가 좋았다? 맞아. 라는 걸 문득문득 느꼈고,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에 그 카메라 덕후들이 좀 있거든요. 대표님 음, 포함해가지고 한 4명들이 카메라 덕후예요. 그래서 막 음, 카메라 얘기 막 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카메라에 큰 취미가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음, 사진 찍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고 있으면은 어떤 사진을 본인이 추구하는가를 알아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음, 만약에 제가 어떤 사진을 추구한다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스틸컷 같은 음, 그 오래된 필름 카메라 90년대, 2000년대에 많이 찍었을 법한 그 감성을 음, 제가 좀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음, 있다면?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고, 음, 그리고 그 조제가 사실은 좀 비현실적인 캐릭터예요. 왜냐면 되게 음, 예쁘잖아요. 되게 예쁘고, 옷도 되게 잘 입어요. 근데 머리만 맞아. 살짝 흐트러져 있어. 음, 약간 그게 약간 가증스러운 거지. 머리 고작 흐트러뜨린다고, 어?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옷은 또 잘 입혀놨어. 맞아. 그 당시 어떤 패션, Y2K 패션 같은 게 많이 보이거든요. 음, 그 뭐, 아스날 로고가 그려진 저지를 입고 있는 조제라든지, 음, 아니면 파타고니아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아웃도어적인 패션이랑 어떤 밀리터리나 뭐 데님, 그 디자이너 데님 같은 것들을 적절히 곁들이고 있는 츠네오의 패션이라던가 음,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는 Y2K 패션 같은
패션 같은 게 아니라 패션이죠. 그런 음, 것들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미술적으로. 그러면서 카나에는 되게 핑크 화이트 하잖아요. 음, 이런 것들을 되게, 그리고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그 노리코 같은 경우에도 요즘 어떤 긱시크로 음, 유행하는 그런 타입의 어떤 패션. 그래서 어떤 패션을 통해서 캐릭터를 그리고 있는 모습도 되게 재밌고, 그런 것도 되게 잘 어울리게 잘 풀어낸 것 같고, 그게 지금 심지어는 요즘에 딱 20년 두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유행을 찾아온 그 패션이라는 게 또 재밌기도 하고. 음, 그래서 제 어떤 추구미와 골든 에이지에 걸쳐져 있는 이 시대의 작품을 또 보니까 더 되게 재밌었고, 또 음,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일본을 지금 보니까 별로 선진국도 아니잖아. 음. 우리의 지금 현재가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음. 근데 그러면서 뭔가 또 오는 어떤 시대 격차 같은 것도 또 느껴지면서,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고유한 저 어떤 2000년대 일본의 모습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약간 그 발전을 확확 하는 나라가 아니고, 음. 반대로 한국은 발전을 확확 하는 나라다 보니까 음. 아직도 약간 90년대스러운 모습, 2000년대스러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게 또 일본이기도 하니까 음. 그런 것들이 오는 재미가 있었다. 음. 아무래도 좀 저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영화 속에 또 담겨 있지 않을까. 비단 일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00년대나 90년대 그때의 음. 한국과 일본의 모습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게 또 여기 있었고,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떤 한 뭐 20년대, 40년대 유럽 패션을 지향하는 회사에 있다 보니까 음. 정체성의 혼란이 한 번씩 와요. 아. 왜냐면 이제 그쪽 사람들은 이제 일본에서 재해석한 어떤 미국의 패션보다는 진짜 미국의 패션, 그리고 음. 미국이 가져온 유럽의 패션, 그쪽에 음.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들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래도 결국에는 원류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라는 식으로 약간 말씀도 많이 하시고, 뭐 강요를 하진 않지만 음. 뭐 은연중에 이제 그들의 어떤 주류의 취향들을 접하다 보니 음. 어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게 살짝 혼란이 오는데, 아. 여기서 또 나의 정체성을 다시 가다듬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다. 음. 좋습니다. 에요. 에용. 뭐 더 언급할 말이 없다면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한마디와 추천. 그럼 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필름 카메라 얘기가 나와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그 뭐지? 이게 조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이 풍경마다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탁탁탁탁 넘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추억 같은 게 이미지로 이렇게 각인이 되는 것 같은 연출이 전 너무 좋았고, 뭔가 영상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그 공기의 냄새, 그리고 이 조제가 굽는 생선구이의 냄새, 그런 게 나는 것 같은 그런 영상미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영화를 사랑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더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어 약간 요새 애인과 사이가 안 좋은데 싶거나 아니면은 헤어진 직후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 보시면은 좀 더 다시 한번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뭔가 나의 지금 심정은 어떤지,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나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보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조제 역할을 맡은 이케와키 치즈루라는 배우가 음. 이제 그 이후에 2006년에 음. 스트로베리 숏케이스라는 그런 영화에 등장해가지고 음. 그
스쿠터 헬멧을 쓴 상태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연애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짤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걸 음.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애나 하고 싶다. 멋진 결론이다. 그럼요. 아이 아파도 보고 뭐 이래 다 그럼,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럼. 그 모태솔로 뭐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음, 프로그램. 음, 이게 제가 최근에 스스로에 대해 느낀 게 이게 제가 한 2년 됐거든요. 음, 혼자 싱글 뭐 산지. 음, 근데 그러니까 뭐 그런 기회가 데이트 같은 기회가 있어도 내가 뭘 해야 될지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거의 뭐 음, 모태솔로라고 얘기하면 기만이겠죠. 기만이겠는데 아무튼 거의 백지예요. 뭐 경험치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예, 남의 거 보고 대리만족하는 건 좋고, 아니면 다른,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감정을 느끼고, 이런 거 너무 좋고, 또 색다른 경험이고, 좋고, 아까 혜화가 말했듯이 뭐, 연인과의 어떤 관계를 다시 되짚어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음. 되짚어 볼 게 이제 없어요. 그만 되짚어 보고 싶고, 이제 앞을 그려 나가면서 이들의 이야기, 이들이 가졌던 어떤 행복한 이야기, 그리고 행복할 수도 있었을 이야기, 아니면 지금은 어쩌면 행복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좀, 예, 자, 저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죠. 좋습니다. 생각이 났고, 누구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냐, 라고 한다면, 글쎄요, 와, 이것만큼 어떤 타겟을 정해서 추천하기 힘든 영화가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하죠. 저처럼 개파카에 이끌렸던 사람들, 엠리고 피시테이 파카에 이끌렸던 사람들, 그냥 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게 있고 그 걱정이 되잖아요. 솔직히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사랑을 다룬다고 맞아. 하니 뭔가 되게 특별하고 어렵지 않을까? 음, 전혀 특별한 거 없고 전혀 어려운 거 음, 없이 맞아. 그냥 사랑 이야기다. 오히려 맞아. 그래서 더 사랑 이야기고 더 좋은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음, 그냥 생각 없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한 영화였고 음.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영화를 아, 꼽으라고 한다면 당장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일단 이걸 꼽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뭐 늦게 온 만큼 많이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조만간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뭐 한 네. 달 안 채워도 영화를 그 드라마 다 보게 되면 뭐 어차피 더워서 요즘에는 뭐 온라인으로 많이 녹음하니까 빨리 찾아올 수 있으면 빨리 찾아오도록 혜화랑 잘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무리 그러면은 해주시죠. 네, 오늘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